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계산대 앞에서 말없이 카드를 내밀며 오늘 즐거웠다는 분위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만 되면 갑자기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을 찾으며 시간만 질질 끕니다. 어떤 모임은 밥을 같이 먹은 뒤 더 가까워지고 어떤 모임은 밥을 같이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서먹해집니다. 똑같이 한 끼를 나눴을 뿐인데 어떤 관계는 따뜻해지고 어떤 관계는 서늘해지는 이유, 그 갈림길은 대개 바깥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비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관계의 품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가, 차례를 기억하고 공평을 지키려 하는가, 혹은 책임을 피하고 누군가가 대신 내주길 은근히 기대하는가, 이 얇은 차이가 모여 오래가는 신뢰를 만들기도 곧바로 신뢰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하지만 관계에서는 체면과 배려, 그리고 기억이 더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낼 차례지를 먼저 떠올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어떻게든 빠져나가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결말이 다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깥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 탑5를 순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상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지켜본 경험칙, 그리고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5위에서 1위로 갈수록 더 교묘하고 더 큰 피로를 남기며 관계를 더 빠르게 소모시키는 유형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듣다 보면 맞아, 저런 사람 꼭 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동시에 나도 혹시 저런 모습이 있진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대처 문장과 거리두기 기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짝 미리 보기 드릴게요. 5위에서는 늘 타이밍이 신기하게도 계산대만 지나면 사라지는 은근슬쩍 회피형의 반복 패턴을 보여드립니다. 4위에선 침묵과 눈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른 척 전략가의 전형을 다루고요. 3위로 올라가면 남이 낼 때만 접시가 푸짐해지는 이중 기준형을 해부합니다. 2위는 남의 호의를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고마움을 고맙다 말하지 않는 유형을 짚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에서는 스스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믿지만 주변을 지속적으로 소진시키는 관계의 산소를 빼앗는 자기 인식 결핍형을 공개합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아, 이건 그냥 피해야 하는 신호구나 하고 또렷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불쾌한 사람 찾기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처음부터 신호를 읽고 가볍게 선을 긋는 기술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 바로 써먹으실 수 있어요. 이번엔 제가 낼게요. 다음번엔 당신이 공평하게요. 우린 덫으로 가요. 시작할 때 미리 정하면 서로 편해요. 메뉴는 이 가격대에서 고르기로 할까요? 같은 단 한 줄의 합의 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불필요한 추측과 서운함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장치죠. 결국 밥값은 돈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균형의 문제, 그리고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는 매너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돈 얘기는 민감해서 먼저 꺼내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각 유형에 맞춘 말문트는 스크립트와 상황별 대처, 체크리스트까지 드릴 겁니다. 장난스럽게 넘길 때,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 부드럽게 합의를 이끌 때, 톤과 문장을 어떻게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게요. 다음 모임에서 바로 활용하셔도 어색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고 품격 있게 쓰실 수 있는 문장만 골라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론에서 기준을 잡고 탑5를 5위부터 1위까지 템포 있게 공개합니다. 각 순위마다 대표 장면 한 컷, 핵심 신호 세 가지, 실전 대처 한 줄을 드리면서 왜 피해야 하는지를 마음과 시간의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마지막엔 스스로를 점검할 셀프 체크 5문항을 제공해 나는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일까, 편한 척만 시키는 사람일까를 점검해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관계를 지키는 기준이 머릿속에서 룰이 아니라 습관으로 바뀌실 거예요. 지금부터 바깥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탑5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드는 한 줄의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모임의 민망한 순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관계를 지키는 문장과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깥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5가지 유형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은근슬쩍 회피형입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가 보이는 순간 이 사람은 신호가 켜지듯 몸을 뺍니다. 갑작스런 전화, 급한 화장실, 오늘따라 없어진 지갑.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을 넘기면 패턴이 됩니다. 마음속에는 손해보기 싫은 마음과 거절의 부담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거절하기보다 상황 자체를 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룰을 제안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낼게요. 다음번은 영숙님 순서로 고정할게요 라든지 주문 전에 오늘은 n분의 1로 확정하고 시작할게요. 처럼 간단한 합의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바꿔도 계산대 앞의 어색함은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4위는 모른 척 전략가입니다. 메뉴를 고를 때는 누구보다 활발하지만 계산이 다가오면 조용해지고 시선은 영수증과 창바 사이를 오갑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기다리며 결국 먼저 말한 사람이 부담을 지게 만듭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여기서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제한하는 태도가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주문 전에 n분의 1 확정 어떠세요? 개인차가 있으면 음료와 사이드는 제외하고 n분의 1 추가는 본인 결제로 갈게요. 처럼 방식에 합의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돈 이야기는 싸우자는 신호가 아니라 오해를 막자는 약속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위는 이중 기준형입니다. 내가 낼 때는 가볍게 먹자를 말하고 남이 낼 때는 오늘은 특별하게를 꺼냅니다. 상처는 금액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일관성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순간의 이득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합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과 함께할 때는 금액이 아닌 범위를 먼저 정해두면 편합니다. 오늘은 1인당 10,000원대에서 고르고 누가 내든 상한선은 같게 하자라고 미리 말해두면 누구의 턴이든 공평함이 유지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상한선을 올리되 그 또한 사전에 합의하면 서운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2위는 호의를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대접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은 없고 오히려 양이 적다, 다음엔 더 좋은데 가자는 말만 남깁니다.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것은 금액도 메뉴도 아닌 존중입니다. 반복된 호의는 쉽게 기본값으로 느껴지고 기본이 되는 순간 불만이 쉬워집니다. 이때는 맥락을 선명하게 해서 감사의 언어가 돌아오도록 돕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대접이 기분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려고 해요. 같은 문장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어서 대접은 선물이지 기본은 아니죠. 다음엔 덫이나 번갈아 내기로 해요. 라고 제안하면 관계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불편만 남는 자리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마지막 1위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타인의 배려를 기대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소비를 이어갑니다. 그건 다른 돈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 요청은 또렷한데 책임은 흐린 태도가 반복되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에 산소가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공격이 아니라 정렬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 짧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최근 3번 모임에서 제가 계산했고 약속한 번갈아 내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부담이 커졌고 다음 만남이 걱정됩니다. 앞으로는 주문 전에 n분의 1 확정이나 회비, 선입금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만남 빈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영양, 제한, 경계의 순서로 전하면 방어는 줄고 메시지는 정확해집니다. 이때 항상 같은 단정 대신 최근 3번처럼 측정 가능한 표현을 쓰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결국 밥값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언어입니다. 시작 전에 합의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대화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3문장이 있습니다. 주문 전에 오늘은 n분의 1로 갈게요. 오늘은 1인당 만원대로 즐겨요. 기본은 n분의 1, 추가는 추가한 사람이. 이 3문장은 공격이 아니라 예의 있는 안내문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말이 늦어서 생깁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상황별로 한 줄만 준비해도 현장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회피가 반복되면 오늘은 제가 먼저 낼게요. 다음번은 영숙님 순서로 고정할게요. 라고 부드럽게 선을 긋고 침묵이 길어지면 주문 전에 n분의 1 확정할게요. 추가는 개인 결제로요. 라고 정리합니다. 남이 낼 때만 업그레이드 되는 분위기라면 오늘은 만원대로 정했고 그 안에서 고를게요. 기념일만 미리 상향해요. 라고 범위를 붙잡아 주세요. 감사 없이 불평이 이어지면 저는 대접을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꼭 하려고 해요. 다음엔 덫으로 편하게 가요. 라고 흐름을 바꾸고 습관적 떠넘기기가 지속되면 최근 3번은 제가 결제했어요. 다음부터는 회비 선입금으로 시작할까요? 라고 제안을 던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문 전에 결제 방식을 먼저 제안하는지, 누가 내든 상한선을 갖게 유지하는지, 받았을 때 고마움을 먼저 말하는지, 반복되는 불균형을 짧은 사실로 정리하고 제안하는지, 가리고 나에게 불리해도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지, 이 5가지 중 몇 개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미 당신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입니다. 한개 이하면 오늘의 3문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문 전 n분의 1 1인당 만원대, 추가는 개인 결제. 이 3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핵심은 간단합니다. 밥값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운영하는 언어입니다. 같은 한 끼라도 어떤 자리는 따뜻해지고 어떤 자리는 서늘해집니다. 그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의 결입니다. 반복되는 회피, 길어지는 침묵, 남이 낼 때만 업그레이드 되는 주문, 고마움 없는 불평, 말과 행동이 어긋난 습관. 이 5가지 신호가 보이면 우리는 마음의 산소가 서서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주 짧습니다. 먼저 말하면 편해지고 규칙이 있으면 따뜻해진다. 이 한 줄을 현실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오늘 딱 세 문장을 마음에 넣어두세요. 주문 전에 오늘은 n분의 1로 갈게요. 오늘은 1인당 만원대에서 고를게요. 기본은 n분의 1, 추가는 개인 결제로요. 이 세 문장은 비난이 아닙니다. 예의 있는 안내문입니다. 미리 말하면 오해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미리 정하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혹시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망설여지신다면 이렇게 프레이밍해 보세요. 쪼잔해서가 아니라 서로 편하자고 미리 정해요. 돈 얘기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오해를 막자는 거예요. 규칙이 있으면 배려가 습관이 됩니다. 이 말들을 입에 익혀두면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상대도 대부분 안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장면을 떠올리며 문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회피가 반복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낼게요. 다음번은 영숙님 순서 고정해 둘게요. 침묵이 길어지면 짧게 정리합니다. 주문 전에 n분의 1로 확정할게요. 추가는 개인 결제로요. 남이 낼 때만 주문이 커지는 분위기라면 미소 지으며 기준을 붙잡습니다. 오늘은 만원대로 정했어요. 그 안에서 골라요. 기념일만 미리 상향 합의해요. 감사 없이 불평이 이어지면 맥락을 다시 놓아줍니다. 저는 대접을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려고 해요. 다음엔 덧치로 편하게 가요. 습관적 떠넘기기가 누적되었다면 사실 영양 제한 경계의 순서로 정렬해 주세요. 최근 3번은 제가 결제했어요. 그래서 부담이 커졌고 다음 만남이 걱정됩니다. 다음부터는 회비 선입금이나 주문 전 n분의 1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만남 빈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단정 대신 구체적 횟수, 감정 대신 측정 가능한 표현을 쓰면 방어가 내려갑니다. 이제 7일 루틴으로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날 새 문장을 메모에 저장합니다. 둘째 날 거울 앞에서 소리 내어 읽습니다. 밝고 짧게, 끝은 낮게. 셋째 날 가까운 동료에게 시연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넷째 날 단체 채팅에 초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n분의 1 만원대 생각 중이에요. 다섯째 날 모임에서 주문 전에 10초만 정리합니다. n분의 1 확정, 추가는 개인 결제 오케이요? 여섯째 날 정산 후 한 줄을 보냅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엔 제가 먼저 잡을게요. 일곱째 날 감정 온도를 10점 만점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한 주만 반복해도 문장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관계의 자동 안전장치가 됩니다. 끝으로 셀프 체크 5가지를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나는 주문 전에 결제 방식을 먼저 제안하는가? 누가 내든 상한선은 같게 유지하는가? 받았을 때 고마움을 먼저 말하는가? 반복되는 불균형을 짧은 사실로 정리하고 제안하는가? 나에게 불리해도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가? 3개 이상 예라면 이미 당신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입니다. 1개 이하면 오늘의 새 문장부터 시작해 주세요. 주문 전 n분의 1, 1인당 만원대, 추가는 개인 결제.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다음 만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왜 우리는 이 노력을 할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이유는 서로의 하루의 온도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그 온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온도 위에 편안한 대화가 쌓입니다. 그 대화가 쌓이면 다음에도 이 사람과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밥값은 결국 신뢰의 단위입니다. 신뢰를 아끼면 관계가 자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줄을 함께 연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 전 n분의 1, 1인당 만원대.
추가는 개인 결제. 짧고 분명하게, 밝고 단단하게. 이 한 줄이 어색함을 지우고 서로를 편하게 합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다음 만남에서 바로 쓰일 것 같고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습관을 계속 함께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상한선을 다르게 두는 법, 메뉴를 배려 있게 골라주는 말, 회비제를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순서까지 그대로 읽어도 자연스러운 대사집으로 가져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